자, 약재의 조합을 설명해 드렸으니 이제는 장비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장비 설명을 해 드리는데, 자, 장비는 이런 식으로 장비가 나와 있습니다. 요것이 전원 스위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요것이 락 장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요것이 스피드 장치입니다. 그래서 속도를 조정할 수가 있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주의하실 것은 광택기를 스위치를 잡으시면 장비가 회전을 합니다.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회전을 합니다. 자, 이 회전한 상태는 내가 지금 손잡이로 광택기 전원을 잡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광택기 전원을 잡고는 광택 내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요 옆에 락 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장치는 장비를 전원을 누른 상태에서 눌러주시면 손을 띄더라도 장비가 회전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회전을 하기 때문에 광택 작업이 용이합니다. 그러면 장비가 회전을 하고 내가 멈추고 싶다 했을 때는 이 장치를 한 번 더 전원 스위치를 눌러서 놔주시면 장비는 이렇게 멈추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장비가 무조건 이 상태 회전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회전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보시면 다시 전원을 넣으시고 락을 잠그시고 보시면 뒤편에 RPM을 조정할 수 있는 스피드 컨트롤 장치가 있습니다. 이것을 자기가 작업하기 가장 편안한 그 단수로 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보시면 자, 장비가 준비되어 있으면 광택 작업을 하기 전에 본네트 위에 이런 부분이 있을 경우 여기에 패드가 닿아서 상처가 나지 않도록 마스킹을 이렇게 해 주셔야 되고, 또한 라이트 부분 이 부분도 이 안에 보시면 고무 부분이 있습니다. 또 그 안에 틈새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왁스나 컴파운드가 들어가지 않도록 이런 식으로 마스킹을 해 주셔야 되고, 세심하게 여기 있는 요 마크처럼 전부 이런 식으로 카바링 마스킹 테이프를 전부 해 주셔야 여러분이 이런 부분에 상처가 나지 않고, 또한 이런 부분에 의해서 패드가 망가지는 일을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장비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장비를 어떤 식으로 사용하는지 차근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장비를 잡으시면 그 다음에 여러분 무조건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이 라인을 어깨 위에 올리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 라인이 차체에 닿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항상 장비가 내 손에 들리는 순간은 언제든지 이 라인은 어깨끈에 올라가야 됩니다.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것은 장비를 작업하시고 내려놓을 때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 장비가 땅에 닿을 때 패드 부분이 절대 땅에 닿으시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비를 내려놓으실 때는 패드가 하늘로 볼 수 있게끔 장비를 이런 식으로 내려놓으셔야지만 됩니다. 만약에 이 패드가 땅에 닿게 되면 모래가 묻어나기 때문에 나중에 광택 시공할 때 모래로 인해서 스크래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 항상 몸에 익을 수 있도록 습관화되도록 연습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자동차 광택을 하기 위해서 장비를 사용해서 패드를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 제 정면이 12시가 되고 제 왼쪽이 9시가 되고 제 오른쪽이 3시가 되고 제 쪽이 6시가 됩니다. 이랬을 때 여러분이 방향을 움직이실 때 좌우로 움직이실 때는 좌측이나 우측으로 각도를 주셔야 됩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이제 카메라를 보시니까 제가 확대를 좀 하겠습니다. 왼쪽으로 가실 때 왼쪽의 각도를 이런 식으로 주셔야 됩니다. 실제적인 각도는 10에서 15도 정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갈 때도 이런 식으로 오른쪽으로 각도를 주셔야 됩니다. 이럴 때 주의하실 거는 각도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쪽에 닿는 부분, 즉 이쪽 요 부분이 좁아집니다. 즉 면적의 거리가 패드가 많이 꺾이면 꺾일수록 닿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 면적이 넓다 그러면 이 패드의 면적을 각을 작게 둬서 움직이면 2번이면 움직일 수 있는 범위인데 요것이 좁아짐으로써 3번, 4번 움직여야 되는 불편함이 생깁니다. 그래서 10에서 15도 정도를 실제로 준다 그러면 면적의 범위가 여기서부터 이만큼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도를 주시되 너무 많이 주시면 안 되고 약 10에서 15도 정도를 주셔야 됩니다. 전진할 때는 12시 방향으로, 즉 12시 쪽으로 각을 주게 됩니다. 후진할 때는 뒤로, 즉 6시 쪽으로 작업을 하실 때 6시 쪽으로 각을 주시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움직여 주시는데, 여러분이 연습하시다 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9시 쪽으로 각을 주다가 보면 지금은 맞지 않기 때문에, 몸에 익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몸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보면 굉장히 몸이 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잘못된 겁니다. 그것은 어떻게 아느냐, 이렇게 유지를 하다가 예를 들어서 5시나 아니 7시나 11시로 각이 옮겨졌을 때 작업하기가 편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 작업하시다가 혼자 연습하시다가 보다가 내가 움직이는데 너무 편하다 했을 때 이쪽하고 이쪽에 각을 보시면 확실하게 7시 쪽이나 아니면 11시 쪽에 가 있을 겁니다. 실제로 연습을 많이 하셔서 정확하게 9시 쪽으로 가셔야지만 면적을 작업하기에 편하다는 얘기입니다. 즉 9시, 3시, 6시, 12시를 항상 인지하셔가지고 작업을 해 주셔야 됩니다. 11시, 7시, 1시, 5시 쪽으로 가게 되면 아까 설명해 드린 대로 각이 좁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각이 좁아졌다는 얘기는 그만큼 작업할 수 있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 내가 왼쪽으로 가는 방향에, 즉 9시 쪽으로 각을 주고 움직일 때 6시나 12시로 움직이시면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칼질이 되는 겁니다. 즉 장비가 회전을 하면서 날카롭게 칼날처럼 세워져 있는 상태에서 들고 이런 식으로 쳐지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도장이 이 부분만 심하게 깎이기 때문에 홀로가 굉장히 많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9시나 아니면 3시로 줬을 때는 상하로 움직이시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 12시나 6시에 각을 주시고, 즉 12시나 6시에 각을 주고 좌우로 움직여도 이것이 칼질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작업은 전혀 안 되면서 자동차 도장에 데미지만 입히는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항상 명심하실 것은 좌우로 움직일 때, 상하로 움직일 때 12시, 6시, 9시, 3시를 명심하셔야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움직이시면서 내가 방향이 움직일 때, 예를 들어서 지금 9시에다 각을 주고 왼쪽으로 움직인다. 그러면 시선이 왼쪽을 보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왼쪽을 보면 내가 작업하기 전의 과정입니다. 전에 있는 표면을 보기 때문에 작업이 됐는지 안 됐는지 육안으로 확인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나가면서 육안으로 확인하는 것이, 먼저 있는 부분을 보는 것이 아니라 반대쪽 부분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내가 작업을 하고 나서 지나간 부분을 확인해야지만 작업이 얼마큼 됐고 아니면 더 해야 되는지 덜 해야 되는지 판단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지나간 다음 거를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즉 다시 3시로 각을 줘서 움직였을 때 3시 쪽을 같이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머리는 다시 9시 쪽을 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습니다. 12시도 6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12시로 줬을 때 보는 각은 밑에 부분을 보셔야 된다는 얘기고, 6시로 당길 때는 앞에 부분을 봐주셔야지만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지나간 다음을 확인하셔야지 지나가기 전 걸 확인하시게 되면 항상 작업 전의 상황만 눈으로 확인하기 때문에 언제까지 작업을 해야 될지 멈춰야 될지를 판단하기가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명심하실 것은 방향의 반대쪽으로 확인하시고, 끝났을 때는 장비를 과감하게 드러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장비는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는 겁니다.